갱신형 보험은 만원대로 시작하던 보험이 70세가 넘어가면 20만원 가까이 되고 80세 땐 20만원 후반대, 90세에는 40만원대가 넘어갑니다. 그럼 총 납입료가 거의 1억 3천만원을 육박하게 되는데 그냥 처음부터 세상 모든 보험 이야기 보험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암보험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설계를 해야 남들보다 저렴하고 합리적이면서 가성비 좋은 설계안을 가져갈 수 있는지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몇몇 분들의 보험에 정답 없잖아 라며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맞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정답에 가깝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만 있으면 끝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최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워낙 좋은 치료 방법들이 많아졌고 그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도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분들의 선택지 역시 아주 넓어졌죠. 하지만 이 수많은 특약들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가입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저희 같은 보험 전문가가 아닌 이상 각 특약들의 가치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도 쉽지 않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국가통계청 자료 그리고 9년차 설계사인 제가 실제 경험과 공신력 있는 자료들을 기반으로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유튜브 영상들과는 다르게 정말 왜 필요한지 납득이 가실 거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남들보다 훨씬 유리하게 암보험을 준비할 수 있는 5가지 꿀팁부터 불필요한 특약과 반드시 필요한 필수 특약을 구분한 최적화 설계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암 관련 특약들을 살펴보면 재진단암, 중증 갑상선암, 고해감, 통합암, 전이암, 암 수술비, 암 주요 치료비, 암 입원비, 암 통원비 등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특약을 다 준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설령 자금 여유가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위 특약을 모두 준비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선택입니다. 왜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계속받는 암 진단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받는 암 진단비는 보험금 1,000만 원을 받기 위해 매월 약 2만 원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암 진단비보다도 약 5,000원가량 더 비싸게 가입하는 구조죠. 그렇다면 과연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받는 암 진단비는 처음 암에 걸렸다고 해서 바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주느냐? 첫 번째 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해 2년이 지난 시점에 그 다음 날에도 내 몸에 암이 남아 있어야지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시대인가요? 2세대 표적 항암제, 3세대 면역 항암제, 중입자 치료 등 치료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암으로 사망하는 것보다 치료비 부담을 더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흐름을 놓고 보면 재진단암 진단비는 현재 의료 트렌드와는 맞지 않은 특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해당 특약에 가입할 여유 자금이 있다면 재진단암 진단비를 추가하기보다는 기본 암 진단비를 늘리는 방향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활용 가능성도 더 높고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보장을 키우는 것이 좋겠죠. 다음 두 번째 불필요 특약은 암 진단비, 소외감, 제외 특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특약은 일반암 진단비와 언뜻 보면 비슷하지만 소외감 제외라는 문구가 있죠. 소외감이 무엇이냐? 유방암, 자궁암, 자궁체부암, 전립선암, 방광암 같은 생식기암을 말하는데 이걸 보장 안 하겠다는 겁니다. 전립선암은 남성 발병률 2위암에 속하고요. 유방암은 여성 1위암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들을 빼고 보장한다는 거니까 함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 별거 아닌 것 같은 이러한 사소한 것들도 잘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 불필요 특약, 중증 갑상선암 진단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갑상선암에 걸리면 주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냥 갑상선암일 때 주는 게 아니라 중증일 때 주는 겁니다. 그럼 약관에서 말하는 중증이 무엇이냐? 갑상선암 중에서도 갑상선 수질암과 갑상선 역형성 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얘기하는 건데 국가암정보센터 자료를 보시게 되면 앞에서 말한 수질성 암은 0.4%, 역형성 암은 0.3%라고 나옵니다. 즉 이 말은 갑상선암에 걸려야 하고 갑상선암 환자 중에서 수질성과 역형성에 해당해야 하니 0.7% 확률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중증 갑상선암 진단비가 필요할까요? 이런 극악의 확률 때문에 가입하시는 건 불필요한 지출을 늘리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 가입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다음으로 네 번째 불필요 특약은 고액치료비 암 진단비와 11대 특정 암 진단비입니다. 이 특약들은 식도암, 췌장암, 골수암, 뇌암, 림프암,
간암, 담낭암, 담도암, 백혈병 등 특정 몇 가지 암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KO, ICD, 질병분류정보센터에 등록된 암만 수백 개 이상이죠. 그런데 특정 몇 개만 보장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건 돈 낭비라는 겁니다. 어차피 일반암 진단비 하나만 있으면 다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불필요 특약으로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5번째 불필요 특약은 통합암 진단비와 전이암 진단비인데요. 해당 특약의 보험료는 28,405원으로 일반암 진단비 보험료인 15,420원과 비교하면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렇게 보험료가 비싼 이유는 암 발생 부위를 10가지, 12가지, 많게는 30가지까지 세분화해 부위별로 여러 번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특약들이 보험료만큼의 가치가 있느냐인데, 보시는 것처럼 암이라는 질병은 2번 이상 걸릴 확률 자체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암은 재발이랑 전이가 더 무서운 법이야 라고요. 하지만 국내 통계 기준으로는 약 8.6% 수준이고, 해외 연구 자료를 보더라도 2%에서 많게는 17% 범위로 보고되고 있죠. 물론 내가 암에 2번, 3번, 여러 번 갈릴 것 같다고 판단되신다면 이런 특약을 선택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에 대한 대비는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후에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미리 알 수 없죠. 그럴 가능성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보험료가 2배 가까이 비싼 특약을 선택하는 것은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 번 지급을 전제로 한 통합암 진단비나 전이암 진단비보다는 일반암 진단비를 충분한 금액으로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약관상 전이암의 경우 C77 코드부터 C80 코드까지입니다. 그럼 해당 코드로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냐? 보시는 것처럼 전이암으로 진단받은 사람들은 전체 암 환자 중에서 2.5% 비중입니다. 내가 이 낮은 확률에 걸릴까봐 걱정되시면 전이암 준비하셔도 되죠. 하지만 금액 대비 가성비로 본다면 결코 좋은 특약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저라면 그 돈으로 암 진단비를 제대로 가입하겠습니다. 다음 6번째 불필요 특약은 암 수술비입니다. 해당 특약의 보험료는 12,590원으로 암 진단비를 가입할 때 들어가는 보험료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실제 통계를 보면 암 수술 건수는 14,856건인 반면 항암화학요법은 21만 7,228건, 방사선 치료는 95,318건이죠. 이 수치만 놓고 보더라도 어떤 치료가 더 많이 활용되는지는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항암 치료비를 준비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암 수술비 특약을 준비하는 게 맞을까요? 이미 답은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암 수술을 언제 하나요? 암 진단을 받아야 하고 진단 이후에 수술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 없이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만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치료를 받게 될지 미리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암 수술비와 비슷한 보험료라면 수술비 특약보다는 어디에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암 진단비를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선택인 거죠. 다음 7번째 불필요 특약은 암 입원비와 암 통원비입니다. 암 입원비는 하루 15만원 보장을 받기 위해 월 보험료가 15,285원이고 암 통원비는 하루 30만원 보장을 받기 위해서 월 보험료가 약 16,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보면 암 진단비 1,000만원을 받기 위해 내는 보험료 15,420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1,000만원을 받으려면 얼마나 이용해야 할까요? 암 입원비로 1,0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약 67일 이상 입원을 해야 하고 암 통원비로 1,0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약 33일 정도 통원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암으로 평균 입원 일수는 7.5일이고 통원 일수는 7.7일입니다. 즉 암 치료 과정에서 입원을 할 수도 있고 통원을 할 수도 있지만 암 평균 입원, 통원 일수가 너무 적으니 진단만 받아도 한 번에 지급되는 암 진단비를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가능성이 낮은 특약에 불필요한 지출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다음 8번째 불필요 특약은 중증 질환자 산정 특례 진단비입니다. 구성을 살펴보면 16대 암 산정 특례 진단비가 8,040원, 16대 특정암 산정 특례 진단비가 8,010원, 소외감 및 유사암 산정 특례 진단비가 3,140원, 중복암 진단비가 4,040원입니다. 이 특약들을 모두 가입하게 되면 매월 총 23,23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죠. 하지만 이 금액이면 일반암 진단비를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고 보장 범위 역시 특정 암에 한정되지 않고 훨씬 넓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결국 산정특례 진단비 특약에 보험료를 쓰기보다는 같은 돈으로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일반암 진단비를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시길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럼 불필요한 것들을 알아봤으니까 이번엔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시죠. 먼저 첫 번째, 필수 특약은 보험의 주축, 암 진단비입니다. 일반 암 진단비는 유사암 4가지를 제외한 모든 암에 대해 보장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보장입니다. 소외감과 고해감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해서 보장하며 질병분류정보센터에 등록된 수백 가지 암 역시 모두 해당됩니다. 또 앞으로 새롭게 정의되거나 등장하게 될 신규암, 희귀암, 특수암 등 다양한 형태의 암들까지도 포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즉 치료 방식이나 암의 종류와 상관없이 암 진단만 받아도 바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 암 진단비는 암보험에서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필수 특약은 유사암 진단비입니다. 유사암은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을 말하며 일반 암을 제외한 33.5%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일부 보험사는 대장점막 내암, 비침습성, 방광암 등 유사암의 범위를 4가지가 아니라 5개, 6개로 늘려서 유사암을 세분화하고 차등 지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암 진단비는 구조상 일반암 진단비의 최대 20%까지만 구성할 수 있죠. 따라서 유사암의 종류를 늘린 회사보다는 유사암을 기본 4가지로 단순하게 구성한 회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다음 세 번째, 필수 특약은 하이클래스 항암 약물 치료비와 암 주요 치료비입니다. 해당 특약은 전액 본인 부담금 혹은 비급여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으면 보장하는 건데 암 수술은 물론이고 다빈치 로봇 수술, 카테터 수술, 간반 IF, 화학 약물 치료, 표적 약물 치료, 면역 약물 치료, 정의적 방사선 치료,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 양성자 치료, 중입자 치료까지 모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급여가 아니라 급여 치료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급여 항목의 경우에는 산정특례 제도로 인해서 국가에서 치료비의 95%를 지원해 줍니다. 결국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나머지 5%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산정특례 제도는 급여 치료에만 적용되고 비급여 항목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민간보험으로 반드시 대비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비급여 치료죠. 이 비급여 치료는 하이클래스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 특약을 통해서 비교적 저렴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비급여 항암 치료비가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암 치료가 고가의 비급여 중심으로 더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고가의 비급여 치료가 어느 정도로 효과가 좋냐를 한번 판단해 보시죠. 암에 걸리면 요즘은 사람이 아닌 로봇을 이용한 다빈치 로봇 수술을 하는데 입원 기간도 짧아지고 통증도 적고 감염 위험도 적고 합병증 확률도 적어지고 보다 정밀하게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대의학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이러한 다빈치 로봇 수술도 보장하고요. 요즘은 방사선 치료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개별 방사선 조사면에서 종양과 주요 정상 조직의 위치 관계를 고려해 조사면을 몇 개에서 많게는 수십 개까지 세분화하고 각 영역마다 방사선의 양, 즉 방사선의 세기를 정밀하게 조절합니다. 이를 통해 종양 주변의 정상 조직에 들어가는 방사선 양을 최소화하고 종양 조직에만 선택적으로 치료하는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도 있죠. 양성자 치료라고 해서 몸속 정상 조직을 통과할 때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다가 종양 조직에 도달하면 양성자가 지닌 최대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즉시 소멸하는 치료법도 있습니다.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치료법이죠. 마지막으로 중입자 치료입니다. 통증과 후유증이 거의 없다고 해서 꿈의 치료라고 불리는 이 치료법도 이미 국내에 도입되어 있습니다. 절개와 같은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 과정에서 통증이 거의 없고 치료 기간이 짧아져 일상생활로의 복귀 시간도 크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또한 암세포의 DNA를 직접 절단하는 방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치료 이후 암 전이 가능성 역시 현저히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럼 치료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같이 알아보시죠. 양성자 치료는 1회당 76만원 정도부터 121만원 정도까지 다양한데 양성자는 10회에서 20회 정도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1000만원에서 2000만원가량이 발생하는 거죠. 다빈치 로봇 수술 비용은 300만원부터 3,800만원까지 비용이 다양하고 중입자 치료는 5천만원 이상의 치료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가 아닌 항암 약물 치료의 경우 요즘은 암 원인 물질만 공격하는 표적 항암제와 나의 면역 기능을 개선해서 치료하는
면역 항암제 등 최신 약물도 나왔는데 이러한 약물들의 문제는 역시나 1년 평균 의료비가 5,200만 원에서 8,300만 원까지 일반적인 서민 입장에선 감당하기 어려운 치료비를 내셔야 됩니다. 역시나 경제적인 게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암 환자 인식 설문조사 통계를 보면 암 환자의 95%가 비급여 항암 치료에 대한 치료비 부담을 느끼고 있다. 83%는 비급여 항암 치료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이라는 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남자는 기대 수명까지 생존 시 암 발생 확률이 37.7%고요. 여성은 34.8%입니다. 50%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만큼의 수치도 분명 아닙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암에 걸렸다고 해보죠. 선택권 없이 급여 치료만 받으실 건가요? 아니면 좋은 치료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암 진단비를 1억 5천만 원 이렇게 준비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럼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서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암 치료 관련 특약을 같이 구성하셔서 저렴한 보험료로 암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암보험을 제대로 가입하기 위한 5가지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될 정도의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꿀팁은 기본형이 아닌 무해지형으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본형은 납입기간 중에 해지했을 때 해지 환급금이 나오지만 무해지형은 해지 환급금이 없는 그 대신에 보험료가 더 저렴합니다. 옛날처럼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휘둘려서 준비하는 게 아닌 우리 스스로가 꼼꼼히 알아보고 필요한 것만 담은 필수 보험을 해지하시겠습니까?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께선 그러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처음부터 무해지형으로 가입을 해서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셔야겠죠. 무해지형 보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총 납입료는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꿀팁은 건강고지형으로 준비하라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3개월 이내 이력과 1년 이내 추가검사, 재검사 이력, 5년 이내 입원 수술 이력, 동일 질병으로 7번 이상 통원 이력, 30일 이상 약 처방, 5년 이내 중대질병 진단 이력 등으로 심사를 보는데 요즘은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더 길게 보는 건강고지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0년 이내 병력이 전혀 없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25%가량 보험료를 절감해서 준비할 수가 있는 거죠. 총 납입 보험료를 생각해 보시면 정말 의미 있는 차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병력 때문에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시더라도 요즘은 할인형으로 준비가 가능한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꼭 전문가를 통해서 제대로 상담 받으시고요. 할인받아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꿀팁은 납입 면제, 납입 지연 기능이 있는지 체크하라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쯤 몸이 안 좋아 병원을 갔습니다. 이제 갔더니 심장 근육에 문제가 보인다고 해서 정밀 검진을 해봤더니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럼 검사 비용들 실비로도 처리가 되고 급성심근경색이니까 허혈성 심장 진단비로 보험금을 받으시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같은 중대 질병들은 걸리게 되면 그때부터 돈을 안 내시고 보장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납입 면제라는 기능이고요. 그럼 앞으로 내셔야 될 게 19년치가 남았죠. 19년치를 모든 보험료를 면제해 준다는 겁니다. 보험료는 1년밖에 안 냈지만요. 동일하게 보험료 10만 원의 종합보험을 가입했습니다. 1년 후쯤에 목이 안 좋아서 병원에 방문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 갑상선 암이었다면 유사암 진단비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으시겠죠. 하지만 유사암 시 납입 지원이라는 특약으로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60만 원씩 만기 시점까지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납입 면제 또는 납입 지원 기능이 있냐 없냐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꿀팁은 납입 기간을 늘리지 말고 줄여라 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년 납으로 내시는 것보다 30년 납으로 내시는 게 월 보험료는 더 저렴합니다. 당연히 20년 동안 낼 보험료를 30년으로 나눠서 길게 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 30년 납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총 납입 보험료는 오히려 더 많아지는 게 문제죠.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이상까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보험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납입 기간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보험에는 납입 면제 기능이 있다 보니 어차피 납입 면제 받을 수 있으니까 납입 기간을 길게 가져가라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안 아플 수도 있지 않나요? 저와 인연이 닿는 분들께는 진짜 항상 말씀드리죠. 보험을 제대로 준비할 뿐이지 안 아픈 게 가장 좋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보험 계약 유지율은요 5년 차이는 고작 46.3%에 불과합니다.
과연 보험을 30년간 끝까지 내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젊을 때, 힘이 좋을 때, 일을 더 하고 내가 사회생활을 할 때 비갱신형으로 납입 기간을 짧게 해서 빠르게 납입을 끝내시고 90세, 100세까지 쭉 보장을 잘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처럼 이렇게 제대로 알아보고 가입을 안 했을 수도 있겠죠. 마지막 꿀팁은 갱신형 보험 말고요. 비갱신형 보험으로 가입을 하라입니다. 이 비라는 글자 한 단어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 차이 하나로 여러분은 앞으로 보험에 수천만 원, 많게는 몇억 원 단위로 남들보다 비싸게 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갱신형 보험은 만 원대로 시작하던 보험이 70세가 넘어가면 20만 원 가까이 되고 80세에는 20만 원 후반대, 90세에는 40만 원대가 넘어갑니다. 그럼 총 납입료가 거의 1억 3천만 원에 육박하게 되는데 그냥 처음부터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셨다면 총 납입료는 1천만 원 미만이죠. 그렇게 총 납입료가 무려 1억 2천만 원가량 차이가 나는데 그 정도의 차이라면 부동산 투자금에 써도 되고요. 노후를 위한 개인연금을 가입하셔도 되고요. 자녀 결혼 자금에 보태줘도 되는 많은 곳에 활용할 수 있는 큰 목돈이죠.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표는 가장 기본적인 암보험 기준입니다. 종합보험이었다면 훨씬 더 많이 차이 나겠죠. 그러니까 내 보험이 갱신형 보험이냐 비갱신형 보험이냐 이 한 글자 차이로 큰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꼭 내 스스로가 알고 제대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알아본 것을 토대로 암보험 필수 구성으로 준비한 최저가 설계, 나이대별 금액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사회급수 1급 무해지 환급형, 10년 건강고지형 상품, 20년 납 90세 만기 상품으로 15세 남자 기준 39,310원, 20세는 52,390원, 30세는 71,843원, 40세는 98,038원, 50세는 134,882원, 60세는 178,085원으로 준비 가능하고요. 동일하게 15살 여아는 35,800원, 20세는 51,134원, 30세는 67,450원, 40세는 86,146원, 50세는 96,659원, 60세는 11,726원입니다. 그럼 암에 걸리면 기본적으로 5천만 원을 받으시고 면역치료나 표적치료를 하게 되면 하이클래스 항암약물치료 3천만 원을 추가로 받는 거고요. 그 약물치료를 5년간 했다면 3천만 원 곱하기 5년 해서 1억 5천만 원을 받으시고 만약 10년간 했다면 3천만 원 곱하기 10년 해서 3억 원을 받게 됩니다. 다빈치 로봇 수술이나 양성자 치료, 중입자 치료 같은 경우는 하이클래스 암주요 치료비로 2천만 원을 받고요. 마찬가지로 해당 특약은 일회성이 아닌 연간 1회 한도이고 10년 지급 대상이기 때문에 10년간 내내 받는 게 가능하죠. 실제로 어떻게 보상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쉽게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30년 04월 1일에 위암에 걸렸습니다. 암으로 암 수술 및 항암 약물 치료했으면 5천만 원 받게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한 6차년도쯤에 재발 및 전이가 됐습니다. 항암 약물 치료만 받았더라도 하이클래스 암주요 치료비와 하이클래스 항암 약물 치료 두 특약에서 보장되어 5천만 원 지급받게 됩니다. 이후 9차년도에 방광암으로 전이가 돼서 항암 약물 치료를 했다면 동일하게 5천만 원 지급, 10차년도에 마지막 항암 방사선 치료를 했다면 2천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암에 대한 준비가 거의 완벽히 끝나는 거고 굳이 비싼 재진단암, 통합암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재발 전이까지 치료비로 보장받는 겁니다. 요즘은 암보험이라고 해서 꼭 암만 구성 가능한 게 아니고 뇌질환, 심장질환, 수술비 등 여러 특약을 같이 구성해서 가입이 가능한데요. 뇌혈관보험, 수술비 보험 이렇게 따로 가입하는 것보다 종합보험으로 같이 묶어서 가입하는 게 더 저렴하기 때문에 종합보험 100점 설계안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진단비, 뇌혈관 수술비, 허혈성 수술비, 질병 1에서 5종 수술비, 배상 책임까지 이렇게 다 추가를 하셔도요. 30세까지는 10만 원도 안 하고 35세는 10만 원 초반, 40세는 12만 원 후반대, 50세는 15만 원 후반대, 60대도 20만 원 가까이 되는 정도로 보험 준비를 끝낼 수 있습니다. 10살 여아 40세 여성도 10만 원 미만이면 되고요. 45세는 10만 원 초반, 50세는 11만 원대, 60세는 13만 원대로 보험 준비를 끝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나의 경제 상황과 가족력, 본인의 필요성에 따라서 뇌, 심장 쪽을 보완할 수도 있고 암 진단비를 추가하거나 빼실 수도 있고요. 수술비를 더 추가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나의 기존 보험과 병력에 따라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몇몇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보험 필요 없다, 부자 되려면 다 없애라,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정말 돈이 많아서 이후에 문제가 생겨도 내 재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런 극소수의 부자가 얼마나 될까요? 이 보험은 우리 같은 서민이나 중산층에게 정말 필요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출 요인은 보험 외에도 정말 많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저축, 재테크가 아니라 알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 내용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은 휴대폰 요금처럼 소비 지출로 계산을 하셔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하게 준비하실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 라디오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30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비교 설계 및 약관 분석을 통해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으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리고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